전쟁의 폐허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5G 기술과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아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인기를 끄는 나라 모두 바로 한국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고 안전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30년간 바라본 한국에 대해 기고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지난 30년간 뉴욕타임즈,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의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1990년대 초 단순한 취재 임무로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의 복잡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특성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새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큰 일부가 되었죠. 오늘은 제가 본 한국과 한국인의 독특한 면면을 여러 각도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분석을 담아 이 나라가 가진 힘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92년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와 화려한 간판 불빛이 어우러져 마치 살아 숨쉬는 도시처럼 느껴졌죠. 당시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고 거리 곳곳에서 새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 빠른 속도와 분주함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곳 특유의 생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몰두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취재 첫 주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강남역이 어디예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줬죠. 바빠 보였던 그가 잠시 멈춰 낯선 외국인을 돕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른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먹으며 옆자리 사람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 음식 어때요? 라며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이 첫 만남들은 이후 30년간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다른 특파원들은 한국을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강한 추진력과 따뜻한 생동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동성은 한국만의 매력적인 특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술적 감각은 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전통 문화에 매료됐습니다. 한복은 부드러운 선과 조화로운 색감으로 단순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줬고 경복궁이나 불국사 같은 건축물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한 번은 경주를 취재하며 석굴암의 불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정교한 조각과 균형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예술적 통찰이 담긴 작품이었죠. 전통시장에서 본 도자기와 공예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그릇과 장식품에서 섬세한 손길과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인은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죠. 이 감각은 현대에서도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2000년대 초 서울에 다시 파견되었을 때 K-팝과 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H.O.T. 와보아로 시작된 흐름은 BTS, 블랙핑크로 이어지며 글로벌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2018년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멜로디뿐 아니라 퍼포먼스, 영상미,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BTS 콘서트를 취재하며 팬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열기에 놀랐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 제작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감독이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 촬영을 반복하고 안무가가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봤죠. 스태프 한 명은 완벽하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한국인의 K-팝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 감성적인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대장금 세트장을 방문해 배우들과 스태프가 역사적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예술적 감각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예술은 현대와 조화를 이루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한지공예, 판소리 같은 전통 예술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독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K-드라마와 영화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단결력은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조선 충돌로 1만 톤 이상의 원유가 서해로 흘러나왔을 때 검은 기름이 해변을 뒤덮으며 생태계가 위협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몇 년이 걸릴 거라 예상했지만 한국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고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식 집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안으로 향했죠. 현장에 가보니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회사원들은 주말을 보내고 노인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참여했죠. 한 할머니는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손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바위를 문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삽과 양동이를 들고 왔고 또 다른 이는 따뜻한 국을 나눠주며 모두를 북돋웠습니다. 작은 마을 식당에서는 무료로 밥을 나눠주며 봉사자들을 응원했죠. 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돕고 싶다며 장갑을 끼고 해변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저는 시민들의 자발성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태안 해변은 놀라운 속도로 깨끗해졌고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한 외국 환경 전문가는 이런 단결은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죠. 이 단결력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단결력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화적 협력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환경 문제 해결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지능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상위권에 속하며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는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문자 덕분으로 약 1만 가지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 중국어 400개나 일본어 300개에 비해 훨씬 유연합니다. 군사력도 세계 5위권에 속하며 통일 시 더 강력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로 카페든 지하철이든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는 환경은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22년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2위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열정과 학부모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로 20대 이상의 70% 이상이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수준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한국은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며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새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며칠 만에 상세 리뷰가 올라옵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기술적 특징과 개선 아이디어를 담은 분석입니다. 한 번은 삼성 갤럭시 모델의 배터리 문제를 소비자들이 먼저 발견해 회사가 빠르게 대응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놀라웠죠. 이런 소비자 문화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도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적이 있죠. 한 번은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한정 메뉴를 테스트해 성공한 뒤 이를 글로벌 메뉴로 확대한 사례를 봤습니다. 지역 카페에서 시작된 달고나 커피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퍼진 것도
한국 소비자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친구와 서울 카페에서 달고나 라떼를 마시며 이게 전 세계로 퍼졌다니 신기하다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반응과 높은 기준은 한국을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한국인은 모순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가 시간엔 누구보다 즐길 줄 압니다. 퇴근 후 강남 노래방에서 직장인들이 목이 쉴 때까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 느껴졌죠. 한 번은 홍대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밤을 즐기는 장면을 보고 그 에너지에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풍부합니다. 화가 나면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금세 웃으며 화해합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이와 다투다가도 소주 한 잔에 친구가 되는 모습은 따뜻했죠. 한 번은 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이 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결국 웃으며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특성은 한국인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빠른 속도는 발전을 이끌었고 열정은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한 번은 전통시장에서 장인이 손으로 빚은 도자기를 보며 그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와 전통, 일과 여가가 어우러진 모습은 비빔밥처럼 다양한 요소가 섞여 독특한 매력을 내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이 조화는 한국이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원동력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1997년 제가 서울에서 취재할 때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기업들이 흔들렸죠. 외신들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했지만 한국은 3년 만에 빚을 갚고 일어섰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시민들이 금반지와 저금통을 내놓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어린이는 용돈을 모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 나라를 돕고 싶다고 말했고 그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노력도 컸습니다.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고 직원들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과 미래를 꿈꾸며 버텼고 그의 헌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그와 인터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힘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이어갈 겁니다. 한국인의 일상은 속도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고 점심시간엔 식당마다 활기가 넘칩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교통 속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은 한국의 빠른 문화를 상징하죠. 한 번은 주문한 치킨이 20분 만에 도착했을 때 그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효율성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먹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바빠도 맛있는 걸 먹어야 힘난다며 웃었죠. 이 열정은 여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가 있으면 거리가 응원 열기로 뜨겁고 콘서트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채워집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을 취재하며 시민들의 밝은 에너지를 느꼈죠. 한 번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가족들을 보며 한국인의 활기찬 삶을 실감했습니다. 주말엔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속도와 열정은 한국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며 이 나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한국 음식 문화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치, 비빔밥, 한국식 바비큐 같은 음식은 대담한 맛과 건강한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김치, 전통 한국 음식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맛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빠른 배달 문화도 한국의 효율성을 상징하며 주문 후 20분 만에 음식이 도착하는 속도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한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효율성과 품질로 유명합니다. 보편적 보장제도로 모든 시민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대 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인 83세를 기록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수술과 장기 이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환자들도 많이 찾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은 빠른 테스트와 추적 시스템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며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글로벌 환경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지켜보며 느낀 건 이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예술적 감각은 세계를 사로잡았고 단결력은 위기를 이겼으며 소비자의 영향력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경제적 도약과 일상의 열정은 한국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전통과 현대,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갈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기와 따뜻함, 그리고 가능성이 넘치는 곳이었죠. K-팝처럼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 학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으며 이 나라의 미래를 믿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건 여전히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힘을 내서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